네, 안녕하세요. 다동작가 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책을 또 하나 들고 나왔는데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이 책은 뭐냐면은, 짜자잔, 30살 백만장자. 써져 있죠.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극빈 소녀의 인생 역전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서평단을 신청을 해서 받은 책인데, 30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은이는 크리스티선하고 브라이스 렁 지금 부부입니다. 부부가 지금 현재는 2018년도부터 계속 지금 이제 3년째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생활비는 이제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뭐 그런 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걸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좀 실천적으로 해갖고 많이 이제 벌어서 백만장자가 돼서 나이 30에 이제 지금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을 많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따라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뒤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선은 부자 아빠도 행운도 꼼수도 필요 없다. 선천적 부자를 추월하게 만든 마법의 4% 법칙. 부자가 되는 길은 쉽지 않으며 단숨에 목적지에 이를 수도 없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거나 듣기 좋은 말로 속여 책을 팔려는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은 그저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자신을 부자로 여기라든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혹은 우주의 길을 한껏 받으라 같은 하나만한 이야기를 담지도 않았다. 조금 찔리는 것 같네요. 전 세계 경제력 하위 1%에 속했던 가난한 중국 시골 소녀가 30살의 상위 1%에 속하는 백만장자가 되어 은퇴해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 죽을 때까지 결코 돈이 고갈되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한 덕분이다. 공대를 나와 수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던 저자는 월급 없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계산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효과가 있었을까? 이 책에 모두 공개된다. 이게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선이 우선 이제 중국에서 어렸을 때 살 때 하루에 44센트로 살아야 할 만큼 그 가족이 매우 어려운 이제 중국 시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나오고 공대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가지고 거의 보니까 50% 이상씩을 저축을 했더라고요. 그 저축한 것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짰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대로 그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서 이제 지금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가장 또 특이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이제 저거 하게 되는 게 부록을 따로 실어놨습니다. 부록을 실어서 이 부록에 보면 이제 자기들이 했던 그런 이제 돈이 고갈되지 않는 입출률 해갖고 뭐 이런 거, 백만장자의 가계부,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매년 이제 지출한 거와 벌어들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인한 그런 또 수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고 이제 자기를 따라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자 종류에는 첫째는 허슬러, 추진력이 강하고 모험적 기질이 농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허슬러라고 하는데, 이 허슬러들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은 돈을 벌 줄 아는 능력이다. 대표적인 이제 허슬러가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팀 페리스, 로버트 기요사키. 기요사키는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그리고 두 번째 부자 유형이 이제 투자가. 투자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뭐 워렌 버핏, 벤자민 그레이엄, 존 보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자 유형이 바로 이 크리스티 같은 사람들, 옵티마이저라고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랬고 소득은 보통, 근데 저축은 우수한 수준이고 투자도 보통 수준인데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 옵티마이저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출을 줄여 저축함으로써 큰 돈을 만든다. 이들은 대개 일반적인 직종에 종사하면서 웬만큼 벌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대개는 평범하게 생활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포트폴리오대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크리스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옵티마이저 해갖고 피트 에드니, 그 다음에 J.L. 콜린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라고 적어놨습니다. 크리스티 본인 저자를.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저도 한국 사람이기에 한국 시장에 맞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역시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가서 캐나다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쓴 책이기에, 그리고 거기서 겪었던 포트폴리오도 다 이제 미국, 캐나다 쪽 관련된 포트폴리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큰 맥락으로 봐서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ETF, 그다음에 인덱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식장이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유가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거에 개별 주식을 하지 않고 ETF나 인덱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 내가 굳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신경을 안 써도 좀 돈이 불어나거나 적어지거나 그렇더라도 이제 신경을 덜 쓰는 그런 자기의 본업에 충실해서 또 벌어서 잉여금을 가지고 또 그게 투자하고, 대신에 그 인덱스랑 그런 주식, 그 다음에 ETF, 그 다음에 채권 등을 그 비율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조절을 분기별로 조절을 하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을 조절하든가, 그 조절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저거가 아니기에 주로 S&P 500 미국 지수, 그래서 미국 지수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금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책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해갖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분율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ETF 상장 지수 펀드 그거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캐나다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앞뒤 중후반부터는 그 얘기가 나오고, 전반부에는 이제 자기의 그런 자기 여행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어린 시절에 힘들었고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돼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됐는지, 구축하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딱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또 되새김질을 해서 어쨌든 과거는 과거니까 앞으로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괴롭고 지쳤을 때 극복을 했다고 크리스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전한 안전망을 구축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돈이 이제 없어도, 수중에 없어도, 그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현금이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구축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법의 4% 법칙, 이것을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연간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 생활비를 4%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생활비에 곱하기 25를 하면 자신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 자신의 연간 생활비가 한 4천만 원이다. 순수 생활비만. 그러면 그 생활비에 곱하기 4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면 10억이 나오죠. 그러면 그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향후 30년 동안 망하지 않을 확률이 95%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크리스티는 이제 부자들의 그런 책들, 그런 보고서, 그런 논문들,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이제 알아낸 법칙이 아니고 원래 있는 법칙인데 그것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이 크리스티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신랑하고 같이 10만 달러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매월 월급 탈 때마다 저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기다가 집어넣고 계속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비율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죠.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생활비가 포트폴리오의 4% 정도만 충당된다면 30년 뒤에 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95%다. 그래서 1년 생활비를 계산한 다음 25로 곱해 목표 포트폴리오 액수를 찾아내면 그만 아닌가. 4%로 나눈다는 것은 25로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4% 법칙을 2호 법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크리스티는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네요. 그래서 그 100만 달러를 만들고 저축을 통해서 그 돈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그 이제 ETF, 인덱스, 그다음에 채권 이런 식으로 넣어서 그 비율을 계속 이제 조정을 합니다. 매년 아니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계속 조정을 하면서 100원, 200원, 300원이 아니라 비율을 20%, 40%, 20%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계속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계속 이제 증식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0만 달러였다가 한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3년 동안 또 해봤더니 자기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던 돈이 또 증식을 해서 돈을 벌어서 13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키움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요즘에도 계속 책이 많더라고. ETF 관련해서 책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해봐도 따라해서 안 되면 어쨌든 투자를 한 거니까. 그리고 ETF나 인덱스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개별 주식보다는 위험성이 그나마 좀 덜하죠. 내 원금이 제로가 될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구성된 개별 주식을 몇 개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ETF 인덱스로 묶는 거니까 그 묶여져 있는 개별 주식이 제로가 되지 않는 한 원금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ETF에 대해서,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도 부자들처럼 그렇게 작게라도 큰 돈 한 1억, 10억 가지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한 100만원, 10만원, 그것만이라도 어쨌든 이렇게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매월 월급 받으면 생활비 내쓰고 나머지 잉여를 가지고 다른 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흉을 쓰지 마시고 그 돈을 가지고 이런데 인덱스나 ETF나 이런 부자가 했다는, 이런 부자들이 하는 그런
실전 지수나 그런 주식에 한번 투자를 해서 매달 비율을 한번 조정해 가면서 우리도 백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은퇴했을 때 경제적인 그런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